그럼 분포에 대해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배울 분포는 총 4개의 분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러면 확률에 대응되는 분포, 그래프인 건데 별량이 이산적인 친구들을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얘랑 대응되는 게 연속 확률 분포거든. 녹화한다고 말 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아무도 안 봐. 이거 녹화해봤자 분포는 종류가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두 개 다른 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산적인 별량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연속적인 별량을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이산적인 회 때문에 이산은 자연수, 정수 같은 별량을 갖는 친구들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합니까? 똥은 하루에 몇 번 넣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 뭐 새끼는 몇 마리 낳아요. 송아지가 새끼를 루트 2마리 나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나보다 많은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수, 정수라는 별량을 이런 친구들이 별량을 갖는 친구들을 이산항 분포.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주사위라든지 주사위의 눈이 마이너스 나올 수는 없잖아. 동전의 앞면 혹은 뒷면 동전가 던졌을 때 이런 친구들을 조사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산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연속적인 친구들은 뭐 시간 이게 실제로는 이제 연속적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실수를 말하는 건데 쭉 이어지는 친구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 뭐 몸무게, 뭐 시간 이런 친구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분포들을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럼 분포가 그려지면 내가 아까 막대 그래프를 그렸잖아.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점들이 찍힐 거거든. 그럼 걔를 함수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 함수식을 쓰면 그 함수식을 뭐라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만약에 얘가 어떠한 분포를 이루는데 걔가 어떠한 모양을 따를 거래. 그 모양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연속적인 친구들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 이산적이면 질량이고 연속적이면 밀도거든. 왜 그래요라고 물어보면 약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 하고 얘기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에서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 평균값 무산을 구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균값 무산을 구하는 거거든. 평균값 무산을 구해볼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값 무산을 구하는 건 전 교육과정이라서 안 해.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저거 확률 밀도 함수죠?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거든. 즉 얘의 대표야. 대표. 가장 많이 나오는 분포. 이산확률 분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사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하면 니네 학교 키가 평균이 170이래. 예를 들어서 170이래. 그러면 키가 평균이 170이면 키가 170인 사람이 제일 많은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네. 평균이 170이면 키가 170인 사람이 제일 많겠지. 네. 키가 2m인 사람이 제일 많겠어? 아니요. 키가 2m인 사람이 적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항상 비스무리한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그냥 대표적인 자연수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우린 그런 분포들을 대표격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를 조사했을 때 뭐 주사위, 동전, 자유투 이런 걸 조사를 하면 이항 분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대. 근데 이항 분포는 나중에 가서 할 거고요. 그럼 이항 분포가 나왔을 때 평균값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를 했을 때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가장 대표 분포를 뭐라 부르냐면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분포는 이렇게 4개의 분포를 배우면 끝납니다. 순서가 책만 약간 다른데 우리는 연속, 이산, 이항, 정규 순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연속, 이산, 이항, 정규 순으로 배울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다음 분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친구들이 분포를 만족하려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다음 분포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산항률 분포, 평균 분산 구할 거고요. 이항 분포 구할 거고요. 이 두 개는 구하지 않습니다. 어렵거든. 안 구해요. 그래서 안 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개를 배우는 게 오늘 할 일. 근데 아마 연속 확률 분포랑 이산 확률 분포 정도만 하고 수업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잠깐 이산 확률 분포 가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내용, 통계 내용을 잠깐 들렸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정보화한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자료를 그냥 조사하면 쓸모가 없어. 정보한다는 건 그 자료를 정리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할 때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는 건 대표값이랑 산포도예요. 중2 내용입니다. 그럼 대표값이 뭐고 산포도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대표값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중2 때 뭐라고 했냐면 평균, 최빈값, 중앙값 이런 친구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값은 중학교 땐 중앙, 최빈, 평균을 배웠지만 우리는 평균만 써요. 그러면 평균이 그 자료를 보통은 대표할 수 있겠지? 맞아요? 내가 국영수를 중간고사 때 30, 50, 70을 맞았어. 평균 얼마야? 평균이 50이죠? 내가 기말 때 49, 50, 51을 맞았어. 평균 얼마야? 50이죠? 맞나요? 이렇게 평균이라는 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 거거든. 근데 잠깐만 TMI를 가자면 중2 때 평균이 항상 그 자료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자료에 이상값이 있으면, 이상한 친구들이 있으면 평균이 좀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도 쓰고 최빈값도 썼던 거 기억나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은 세금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TMI야. 이건 중학교 내용입니다. 지금은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자료 2의 1을 잠깐 설명하면 평균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 건데 평균이 이상값이 있으면 쓸모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을은 세금을 10% 월급의 10%를 떼가는 마을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1번 주민은 월급 100만원 받아. 2번 주민 100만원, 3번 주민 100만원, 4번 주민 100만원 받아. 5번 주민 100만원 받아. 6번 주민은 1억 받는데. 그러면 1000, 만, 10만, 100만, 1만, 잠깐만. 만만원이 1억이지? 만만원. 만만원. 그쵸? 지 혼자 이렇게 만만원 받아. 1억 받아. 그러면 이 마을의 월급의 평균인 만만원이니까 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500만원이지. 다 더한 게. 얘를 6으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지. 평균 대충 몇 점 나와요? 줄입시다. 많다. 5명을. 이렇게. 그러면 평균 월급이 얼마 나와? 5로 나누니까 한 2천만원쯤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4명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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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만 만만원 받자. 1억 받잖아. 그럼 이 마을의 평균 월급은 2천만원쯤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세금을 10%를 떼면 세금 얼마 떼는 거야? 200만원 떼는 거지. 그럼 이거 세금이 마이너스 200이라고. 그럼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그럼 번 거보다 더 내네? 그러면 이 평균이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이라는 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 건데 이렇게 특이한 값이 있으면 쓰잘데기가 없어. 오케이? 그렇지만 이런 값이 없다고 치면 보통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게 평균이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최빈값, 이 친구는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최빈값인데 100만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 그럼 평균을 100만원이라고 잡는 게 좋겠지. 얘를 갖다 버리고 얘는 논외의 사항으로 얘는 돈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가중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항상 자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상황은 평균은 자료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값과 산포도로서 그 자료를 대표하는데 평균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과 기말을 다음 같이 보면 평균 둘 다 50이지. 근데 평균과 중간을 주다 평균이 50이 나왔는데 기말과 중간이 둘 다 평균이 50이 나왔는데 둘 다 분포를 보면 중간이 잘했냐 기말이 잘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둘 다 평균이 50이지만 자료가 어때? 서로 많이 다르지 않나요? 30, 50, 70 맞은 거랑 49, 50, 50을 맞은 거랑 서로 어때? 많이 달라요. 다르지. 우리 이런 평균이 똑같은데 자료가 분포가 다른 걸 뭐라 부르냐면 산포도라고 불러요. 산포도 자료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뜻이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자료가 평균과 비스무리한 값밖에 없지. 얘는 평균과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이제 산포도라는 건 자료들이 내가 평균이 5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평균이 50인데 자료의 분포가 49, 50, 51이니까 내가 구한 평균이랑 다 비슷비슷하지. 네. 고만고만하지. 근데 얘는 내 평균이 50인데 자료들이 50이랑 관련 별로 없지. 갭이 겁나 크잖아. 그럼 이 두 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지.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포도라고 불러요. 평균들과 별량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산포도야. 그럼 얘는 대충 몇쯤 떨어져 있어? 1쯤씩 떨어져 있지. 얘는 대충 20쯤씩 떨어져 있지. 그런데 이제 자료 통계를 낼 때, 얘는 평균이 50인데요. 자료들이 한 1쯤 떨어져 있어요. 얘는 한 20쯤 떨어져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겠지. 그럼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평균과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하겠지. 맞아요? 우리는 그 정도를 산포도라고 부르고요. 그 산포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두 개가 뭐냐면 표준 편차랑 분산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랑 분산은 실제로 같은 말인데, 왜냐면 분산의 루트 씌우는 뭐죠? 표준 편차 그지. 그 때문에 표준 편차랑 분산이랑은 거의 같은 말인 거야. 표준 편차를 알면 분산을 알고, 분산을 알면 표준 편차를 아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편차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편차? 차이. 편차?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는 왜 내가 갖다 버려야 될 거? 추방하는 것 같아서 빌려주는 마음이? 그럼 저 자료를 대표하는 거 평균이야. 평균을 찾아서 50, 50. 그런데 50, 50인데 이 두 개가 다르잖아? 그럼 이 두 개의 다름을 비교하기 위해서 즉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평균과 자료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평균과 가깝게 있어요? 평균과 멀리 있어요? 를 말하는 게 산포도인 거고, 그러면 자료는 조사할 때 대표값이란 산포도, 즉 평균과 표준편차로서 그 자료를 해석하고 정보하는 거라고.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보통 그 자료의 평균은 뭐야? 표준편차가 뭐야? 이 정도 물어본단 말이야. 보통은 우리는 멍청하니까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는. 그럼 이제 표준편차가 뭔지 까먹었으니까 표준편차를 가는 건데, 표준편차를 가기 위해서는 편차가 뭔지 알아야 돼.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그럼 이거 내가 조사한 게 항상 별량이야. 별량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내가 조사한 게 별량이야. 키 조사했다. 키가 별량. 몸무게 조사했다. 몸무게가 별량이 항상 내가 조사한 거야. 그럼 조사한 게 49, 50, 50이잖아. 그럼 얘의 편차를 구해보면 밑에 친구는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니까 얘는 편차 얼마? 얘는 편차 빵. 얘는 편차가 1이니까 편차 쓰면 마이너스 1, 0, 1이지. 그럼 우리는 대략적으로 편차가 얼마큼 차이 납니까? 를 하려고 편차를 구해놓고서 편차의 평균을 내려고 편차를 다 더하니까 편차 다 더하면 뭐 나와요? 마일 0, 1이니까 편차 빵 나오지. 얘만 편차가 빵 나오는 건가? 라고 해서 얘의 편차를 구해서 다시 구해보면 30, 50, 70이잖아? 그러면 평균 빼면 마이너스 20, 0, 플러스 20이지. 그럼 편차 다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항상 편차 합은 얼마야?
영. 0이거든. 이제 쉽죠? 왠 줄 알아요? 중위 내용이라서 짱 쉽죠. 그래서 편차율은 항상 빵이거든. 그럼 나는 편차를 대표하는 값을 찾고 싶은데, 그럼 편차를 대표라는 건 편차 평균일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뭐 나온다고? 영. 영. 빵 나온다고. 그러면 대표하는 값 평균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통계학자들이 열받거든. 왜 안 나오지? 열받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편차를 제곱을 때려버려. 제곱. 그러면 1, 0, 1이지. 네. 그리고 그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걔 평균을 내버려요.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낸 게 얘가 뭐냐면 얘가 그 유명한 분산입니다. 그러면 이 집단의 분산은 0, 1, 0이 편차 제곱들이잖아. 그럼 0, 1, 0의 평균을 내면 다 더한 다음에 총도수 나누는 거잖아. 다 더하면 2. 총 3개 있으니까 3. 그럼 분산이 3분의 2지. 얘는 제곱대리니까 400, 빵, 400이지. 그럼 분산 구하면 3분의 800이지. 맞아요? 그러면 분산이 3분의 2고 분산이 3분의 800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별량들이 평균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를 말하고 싶잖아. 근데 한번 제곱했잖아. 음수 나오니까 제곱했잖아. 다시 제곱한 걸 되돌리고 싶어서 분산에 루트를 때려요. 그러면 우리는 걔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걸 못 구하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값 제곱 때린 다음에 평균 구하고 걔 루트를 다시 씌운 거지. 왜냐면 제곱을 때렸으니까. 그럼 그 결과를 편차의 평균이라고 못 부르니까 편차들의 표준적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결국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편차들과 별량들이 대략적으로 떨어진 거리들의 평균인 거거든. 그러니까 거리의 평균인 거야, 엄밀히 말하면. 루트 한 다음에 제곱하는 루트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분산이 얘는 지금 표편이 뭐 나오냐면 루트 3분의 2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루트 3분의 2 정도 떨어져 있네. 1 근처 값일 거 아니야. 루트 3분의 2면 대충 그죠? 뭐 이런 식으로써 우리가 정확한 값은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냥 대략적인 값이거든. 그래서 얘로서 비교하고 싶은 건데 똑같이 평균이 50이지만 얘 분산은 3분의 2고 얘 분산은 3분의 800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분산과 평균이 주어진 두 개의 집단을 비교했을 때 밑에 집단은 평균이 50이고 분산 3분의 2니까 얘는 별량들이 전부 다 평균과 고만고만 하겠구나. 분산이 작잖아. 분산이 평균과 편차들이 평균과 별량들이 떨어진 결과들이라며. 작잖아 얘가. 그러면 자료들이 각각의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도 이거 두 개만 봐도 평균이 50이고 나머지 자료들이 50이랑 비스무리하겠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위에 자료는 평균이 50인데 분산이 3분의 800이면 이 자료는 평균이 50이긴 하지만 그 자료들이 굉장히 지 맘대로 사방팔방 떨어졌겠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료를 대표하는 값 두 개를 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개를 외우고 있어야 이걸 뭐 할 수 있냐면 문자화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뭘 외울 수 있냐면 평균이 뭐라고? 평균이 뭐라고?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뭘로 나누는 거? 순도수. 총도수로 나누는 걸 뭐라 부른다고?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평균이 영어로 뭐냐면 영어로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평균이 영어로 보통은 에버리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는 보통 mea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mean, M-E-A-N.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평균이라는 뜻도 있거든. 평균, M, 혹은 expect, 기대하다. 나중에 할게요, 이건. 그래서 일단 평균 M.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 하냐면 두 번째는 편차. 편차는 뭐다? 별량 빼기 평균이다. 그리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래서 분산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공식을 일반화할 건데 이 일반화의 공식을 사이리 멍청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 어렵거든. 짱 어려워요. 증명 과정이거든. 그래서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그걸 보고서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아 이거 평균임, 아 이거 편차임 이러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도수 분모표라는 건 x가 보통 별량이야. 그러면 x가 뭐 내가 조사했더니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될 거 아니야? 저 n개가 이렇게 조사됐어 이렇게. n명을 조사한 거야. 몇 명의 뭐 똥 누는 횟수라든지 혈액 횟수라든지 밥을 먹는 횟수라든지 뭐 최현주는 밥을 하루에 한 개밖에 먹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뭐 적고 막. 그런 식일 거 아니야? 한번 조사를 했어. 한번 조사를 하면 빈도수가 나오는 거거든. 뭐 팔굽혀펴기 혹은 뭐 자유투 뭐 혹은 뭐 자유수 10번 던진 몇 번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동전이라든지 어떤 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거에 대한 빈도수가 나오는 건데 빈도수는 프리퀀시 F라고 씁니다. 그러면 빈도수 얘는 뭐 2개, 뭐 얘는 3개, 얘는 4개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F1에 대한 빈도수를 F1, F2, F3 줄 갖고 FN만큼 되는 거야. 그럼 총 몇 개 있어? N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1부터 N까지가 N개인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3명을 조사했으니까 뭐 X, 어떻게 할까? 1, 2, 3을 조사했어. 그럼 얘가 10, 20, 30 나왔어. 그러면 이게 별량이고 별량이 X고 도수가 별량이 S고 도수가 F거든? 그러면 총도수가 3이야? 아니요? 이게 10개, 이게 20개, 이게 30개 나오면 총도수는 요거 3개 합일 거 아니야. 60이죠?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럼 총도수란 친구는 도수의 총합을 말해요. 이해됩니까? 총수는 그냥 n개가 아니라 총 n개를 조사하는 거고 총도수는 도수의 총을 말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자리에 뭐 해야 되냐면 총도수 와야 되겠지? 그럼 총도수는 도수의 총합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1부터 Fn까지 합이지.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까지 쭉 쓰면 손이 아플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덧셈을 이쁘게 쓰는 건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라고 쓰면 얘가 도수의 총합이거든. 우리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보통 총도수를 라지 n이라고 쓰는 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떠한 공식을 만들어 볼 거냐면 평균과 분산 공식을 만들어 볼 거거든. 그러면 평균 m은 공식이 뭐냐면 총 별량의 총합을 총 도수로 나눈 거 맞아? 그러면 별량의 총합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x1이 f1개, x2가 f2개, x3가 f3개지. 그럼 두 개의 곱을 다 더하는 거거든. 즉 얘를 구하기 위해서 별량의 총합을 구하면 별량 총합은 얘가 f1개, 얘가 f2개, 얘가 f3개지. 그럼 얘의 평량의 총합은 x1이 f1개, x2가 f2개 줄 가고 xn이 fn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더한 거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얘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총도수로 나눠야 되겠지. 맞아요? 이게 평균일 거 아니야? 총도수는 라지 n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이쁘잖아. 뭐라고 쓰냐면 m은 우리는 항상 더하기를 이쁘게 쓰는 건 시그마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fi라고 쓰면 얘는 별량과 도수의 곱의 총합인 거지. 그럼 얘가 별량의 총합인 거야.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라지 n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까지 돼야 안 돼? 이게 평균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을 쓸 때 평균은 보통 m
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 평균을 이제 확률로 넘어가게 되면 평균을 기대값이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뽑기 기계가 있는데 그 뽑기 기계는 1번이 나오면 1,000원을 주고 2번이 나오면 3,000원을 준대. 맞아요? 그럼 얘는 1번 아니면 2번이 나온다고 할 때 어떤 뽑기 기계는 내가 이렇게 동작 딱 넣으면 어떤 딱 골딱 누르면 1,000원이 나오거나 3,000원이 나온대. 그러면 걔 평균이 얼마야? 돈의 평균? 나오는 돈의 평균이 얼마야? 1,500원. 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아, 2,000원. 2,000원인 거지. 그럼 다음 기계에 돈에 나오는 평균은 2,000원이지. 맞아요? 그럼 내가 이 기계에 딱 눌렀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2,000원쯤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러면 기대값 평균이 확률의 입장으로 가면 기대값이라고 2,000원쯤 나온다고 기대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뽑기를 한 번 하는데 1,000원이야. 그럼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아 해요. 해야 평균적으로 2,000원이 나오는데 이 기계를 이용하는 게 1,000원이야. 그럼 무조건 2등 아니야? 해요. 무조건 해야지. 근데 이 기계가 4,000원짜리야. 한 번 넣으면 3,000원이라고가? 3,000원이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되지. 평균이 2,000원인데 기대값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기대값 2,000원인데 3,000원짜리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평균 기대값이란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확률로 가면 그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을 M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expect 기대하다. 평균을 expect 2를 따고 2라고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건 x라는 별량의 평균이니까 EX라고 쓰기도 해요. EX. EX가 뭐냐면 x라는 친구들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x라는 친구의 기대값, expect, x의 기대값, x의 expect. 뭔지 이해돼야 안 돼?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런 기계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근데 기대값을 계속 해봤나요? 이 기계는 얼마쯤에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안 멍청하게. 옛날에 멍청하게 무조건 했잖아 이렇게. 근데 게임이니까 했지만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평균은 별량의 총합. 별량의 총합이라는 건 별량이랑 빈도수를 곱해. 다 더해. 걔를 총도수 나누면 걔를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평균을 EX,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EX. 그러면 X에 대한 분포가 있을 때 X에 대한 평균을 EX라고 한다고. 외우지 마. 그냥 봐. 뭐 그렇대. 읽을 수 있으면 돼. 얘가 평균이네. 이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별량, 도수, 다 더해 총도수. 아니, 총별량. 총별량을 총도수로 나누면 평균. 그럼 마찬가지 이제 뭐 할 거냐면 분산과 표시편차를 할 거거든. 그럼 분산은 보통 바리안스라는 뜻이 된 V예요, V. VX가 분산이야. 그럼 얘는 평균 혹은 기대값이고. 그 다음 분산을 할 건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외우라고 하라고 했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VX, X의 분산이라는 뜻이거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지. 네. XI가 별량의 대표값이지. 여기서 평균을 빼. 편차지. 맞아? XI 빼기 M이 편차야. 얘를 뭐해? 제곱해. 얘의 평균을 구하라는 건 얘에다가 빈도수를 곱한 다음에 걔를 다 더해서 걔를 총 도수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공식 그지 같은 경우는 봐. 그렇구만.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분산이고 분산 공식은 하나 더 있거든. 여기 이 상태로 쓰진 않아. 그냥 이 상태로 읽으면 돼.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해서 그 제곱한 걸 도수랑 곱해서 다 더한 게 다 더하면 그 다 더한 거를 총도수 나누면 걔가 별량 빼기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구만. 분산이네 라고 읽을 수는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공식은 재평평제 이렇게 구하면
굉장히 식이 복잡한 말이야. 그래서 보통 제평평제 Vx 분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분산 공식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그럼 제곱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2x 제곱 제곱들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면 증명하지 않을게. 이게 분산 공식이거든. 얘는 외우셔야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 공식이에요. VX가 분산이죠. 네, Vx가 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평평제라고 불러요.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를 많이 외웁니다. 얘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분산은 이 위에 걸로 안 구해. 노멀한 공식으로 안 구하고요. 항상 분산 공식은 제평평제로 구하는 편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나오는 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잖아. 분산의 루트 씌우면 분산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죠. 맞아요? 표준 편차는 표준 스탠다드 S를 떼서 쓰는데 S를 그리스 대문자로 하면 시그마거든. S의 그리스 그러니까 S가 보통 그리스 대문자로 하면 시그마 이렇게 얘 시그마 합액이고 얘는 썸이기 때문에 라지 S인 거고 지금은 표준 편차 스탠다드의 S이기 때문에 이거랑 쓰면 헷갈리니까 그리스어 대문자 소문자 쓰던 S 걔를 이렇게 써요. 6 미운 거 얘가 시그마예요. 시그마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인데 얘가 대문자고 얘가 소문자야. 시그마야 시그마 그리스어 소문자입니다. 알파베타 감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베타 감마가 ABC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S 시그마 그리스 왜 앞에 그리스 네 그리스 네 그래서 그 기호를 쓰는 거고요. 보통 표준 편차는 보통 이 시그마를 많이 써요. 이 시그마.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얘를 뭐라고 쓰냐면 시그마 x라고 씁니다. 그럼 얘가 표준 편차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6 옆으로 니은같이 생겼어요. 시그마 s라는 뜻이 s 표준 편차 스탠다드 s를 떼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고요. 얘를 확장해서 여기까지가 중학교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중학교를 일반화한 버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확률 분포에 걸맞게 공식을 바꿔줄 건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계산량이 많아서 얘를 일부러 확률 분포로 바꾸는 거거든. 확률 분포로 바꾸면 얘가 100배 이뻐지거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럼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까지 했던 도수 분포표인 거거든. 근데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얘를 확률 분포표로 바꿔야 돼. 엄밀히 말하면 이산확률 분포표. 즉 그 전까지는 별량 x가 도수에 대응되는 게 도수 분포표. 근데 도수가 아니라 확률에 대응되는 게 확률 분포표거든. 이해돼요? 네. 그러면 확률 probability p x는 x라고 써요. 이렇게 안 쓰고 나중에 쓰고 일단 p라고 합시다. p. 그럼 x1에 대응되는 게 x1에 대응되는 게 x1에 대한 확률이잖아. 확률은 전체 n번 중에 f1만큼 일어났잖아. 10번 중에 한 번이면 10분의 1이 x의 확률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전체 총도수 분의 f1이 x1의 확률 맞아? 얘가 p1인 거지. 얘는 총도수 나누기 다음 도수. 얘가 p2. 마찬가지 x3에 대한 확률은 총도수로 도수 나누면 되겠지. 얘가 p3 맞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률 대응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여기는 확률의 총합이 와야지. 네.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1. 그러니까 여기 1이 와야 되겠지.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럼 이렇게 뭘 바꿔주면 공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혹은 기대값 m 혹은 ex는 x에 대한 평균은 원래의 공식이 뭐였냐면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fi, n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우린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는 총 도수로 도수 나눈 거잖아. 총 도수로 도수 나눈 거지. 우리 그걸 뭐라 불러? 확률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얘도 뭐겠어? 얘도 확률이겠지. 그럼 얘도 PI. 오케이? 총 도수분의 각도수잖아. 그럼 얘는 확률이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공식이.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평균 공식이 굉장히 예뻐져요. 별량이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은 별량이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공식이 굉장히 심플해진 거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x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x들을 즉 매칭이 얘가 x면 얘가 x인 거야. 얘가 라지 x면 얘가 스몰 x인 겁니다. 즉 x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x를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x의 평균인 거야. 여기 y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y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y의 평균인 거니까 매칭이 이렇게 돼.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그 평균을 확률이랑 다 곱해서 사그리 멍창 더하면 그 친구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xi면 얘가 x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평균이라는 건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그 친구의 뭐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걔를 알고 있다면 분산 공식도 원래 분산은 공식이 뭐냐면 별량들을 평균을 빼서 편차를 만든 다음에 편차를 뭐해?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내야지. 얘의 평균이잖아. 그럼 평균 낸다는 건 얘다가 뭘 곱해서?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분산이야. 이게 분산 공식이거든. 뭐 바뀌어요? 봐. 이럴 필요 없어. 읽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x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면 x를 확률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xx 여기가 매치인 거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인 거고 y는 y인 건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떠한 친구를 우리 요 친구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그 친구를 뭐 한다? 그 친구를 이게 편차의 제곱이거든. x 빼기 m 편차의 제곱이잖아. 그럼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그 친구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이 친구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편차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게 분산이에요.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실제로 분산 공식이 얘긴 한데 얘가 분산은 vx라고 했죠. vx가 분산이야. 근데 실제로 분산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 안 했어요. 분산은 얘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분산은 어떤 공식이 더 많이 쓴다? 아까 말했잖아. 재편평제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분산 공식은 얘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 훨씬 더 많이 쓴다 이거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같은 표정 짓지 말고.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이제부터는 도수분포가 아니라 확률로 주어진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을 구하고 싶다. 표시편차까지 써보면 표시편차는 시그마 x, x에 대한 표시편차고 공식은 루트 vx, 루트 분산 맞죠? 맞아요? 공식이 결 어렵지만 이거 지금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계산해볼게요. 다음 이상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상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x1이 확률이 10분의 1, x2 10분의 3, x3 2분의 1, 4가 10분의 1이야. 다음 별량에 대한 p 확률을 알려주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ex 평균은 공식이 뭐냐면 별량과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지. 곱하고 다 뭐해? 저예요. 1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10분의 1이지? 네. 다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쓰면 계산이 안 이쁘거든?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할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이쁘기 때문에 보통 계산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2분의 1이지. 네. 분모를 통일시켜. 분모가 10분의 5죠? 네. 분모를 통일시키고 곱하고 다 더하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면 그냥 분모를 통폐에 쓰고 분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분자 1 곱하기 1 음. 2 곱하기 3 그렇군요. 원래는 10분의 1 곱하기 1 10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어차피 약간 좀 똑같네. 어차피 분모가 통분될 거 아니야.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분모 똑같이 쓰고 분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분모를 통분한 다음에 하고 있는 건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확률, 별량 확률, 별량 확률 다 더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3, 그 다음이 15. 3 곱하기 5, 4 곱하기 1인 거지.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암산하면 되는 거고. 10분의 얼마니? 1, 6, 1, 6, 15, 4잖아. 10, 26. 평균이 짱나게 5분의 2.6이네. 네. 그죠? 평균 구했어? 이해 됐어? 이거 반드시 나올 거거든? 네.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단순 계산이거든? 틀릴 이유가 없어. 네. 이해 자시고 아까 내가 공식을 세미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아까 공식만 보여주고 좀 그냥 쓱 넘어간 거거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어려워서 쓱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쪽 파트는 그냥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니? 계산할 수 있니? 가 주요 메인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의 이해 전에 계산 먼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난 VX 찾으래. 근데 VX는 즉 분산은 재평평제를 주로 합니다. 그럼 재평평제는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x제곱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x 알잖아. x제곱 모르지. 여기에 써. x제곱. 하면 x가 1이니까 1, 2일 때 4, 3일 때 9, 4일 때 16이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x 제곱을 구하라는 건 x들의 평균은 x랑 확률이랑 곱하고 다 더한 거지. 네. 그럼 제곱이랑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 거라고. 그럼 x제곱이랑 확률이랑 x제곱이랑 확률이랑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지. 아까랑 똑같은 계산으로 통분 먼저 하고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고. 맞아? 네.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1, 그러니까 1분의 1, 3분의 4, 5분의 45, 5 곱하기 45, 1 곱하기 16이 맞아요? 네. 한번 쓸게. 분자끼리 있으면 1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9 곱하기 5 더하기 16 곱하기 1 맞죠? 이렇게? 분자 다시 이쁘게 쓰면 제곱의 평균은 10분의 1 더하기 12 더하기 45 더하기 16인가 이렇게? 이게 계산이 부분적으로 들어요. 계산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 다음 얼마지 이거? 13 74, 58, 70, 74. 이렇게 나오나요? 5분의 74? 약분하면 7.4라고 이거 원래 수수라고 잘 안 써 보통은 5분의 13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얘는 5분의 얼마야? 2는 나누면 37. 그러면 VX 분산은
제곱의 평균 구했지? 네. 5분의 7. 미안. 5분의 37. 에서 뭘 빼라고 되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래. 평균이 5분의 13이잖아. 걔의 제곱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겁나 이쁘지가 않아요. 이거 기본 문제거든. 계산이 이쁘지 않아요. 원래 이쪽 파트는 그냥 썩었어. 옛날 먼 옛날에 2학년 2학기 분산 공식 기억해봐. 그때 썩었거든. 마찬가지야. 지금도 계산이 이쁘진 않아요. 마무리 지으면 이거 5분의 37 빼기 제곱하면 25분의 169일 거 아니야? 그러면 통분해야 되니까 5 곱하고 5 곱하면 37에 5 곱하면 7, 5, 35 187이야? 185야? 185에서 169 빼니까 25분의 16인가요? 그러면 VX가 지금 뭐 나왔냐면 25분의 16 그나마 이쁘게 나왔거든? 맞아요? 시그마 X 표준편차는 얘 뭐 한 거야? 루트 씌운 거지. 그럼 루트 25분의 16이니까 5분의 4 나오지? 그나마 되게 이쁜 거네? 우리 보통 분산이 제곱수 나오면 표준편차가 정수 나오기 때문에 분수 나오기 때문에 좀 이쁜 거야? 루트 안 나오니까. 그럼 이쪽 파트는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했죠? 2x제곱 제곱의 평균이 등장하면 우리는 무조건 분산공식을 쓰고 가요. 분산공식 vx 최현주씨 vx 뭐라고 vx? vx는 공식이 뭐라고? 분산공식은 뭐라고? 보고 읽으면 안 되지. 제곱의 평균 2x제곱 이게 x제곱의 평균 읽을 수 있어야 돼. 문장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읽을 수 있어야 돼. x제곱의 평균이야. 2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의 평균이라는 뜻이잖아. 이 평균 안에 x제곱 들어왔으니까 x제곱 평균인 거지? 빼기 평균의 2x 평균의 제곱이라고. 얘가 평균, 얘 제곱. 그래서 제평평제. 얘는 이름이 뭐냐면 제곱의 평균. 뒤에는 이름이 뭐냐면 평균의 제곱. 그래서 얘를 보통 제평평제라고 읽는다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평평제라고 읽는다고. 그러니까 문장을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공식을 읽을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 아, 2x제곱, 아, x제곱의 평균이구나. 2x의 제곱, 아, 평균의 제곱이구나. vx, 분산이구나. 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식을 할 때, 즉, 평균이랑 분산이고, x제곱의 평균 주면 이거 100% 이거 쓰라는 거거든. 그러면 vx가 얼마래? 4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4.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는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이 5니까 빼기 25잖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다 나왔지. 2x의 제곱이 얼마일 거야? 25의 제곱을 25만 넘겼으면 29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당신은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수준밖에 물어보지 않는다고.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주어졌어요. a가 빠꾸 나있지? 얘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항상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쓸 식은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1이다. 그럼 요거 더 뭐 나와야 돼? 7분의 3. 1 넣어야 되니까 a가 얼마다? 3이라고 이건 당연하게 일단 쓰고 가야 돼. 아, a는 7분의 3이구나. 왜 그래요?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항상 1이기 때문에 세 개의 확률의 합이 1이 되려면 a가 7분의 3이 돼야 돼요. 라고 1번을 찾았죠? 그 다음에 순서는 평균 먼저 구하는 거거든. 평균은 공식이 뭐냐면 별량이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 곱하고 더하는 거지. 근데 분모가 통일되어 있는 표현이 좋다고 했잖아. 분모가 통일되어 있으면 분모를 같이 쓰고 분자의 곱 빵, 분자의 곱 3, 분자의 곱 4인 거니까 굉장히 행복하게도 평균이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 공식을 쓰셔야 된다고. 분산 공식은 제평평제? 제평평제라고 말만 외우는 게 아니라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 제평평제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제평평제에 대한 식 x제곱의 평균 2x제곱 빼기
100%.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 평균 미리 아니까 뭐만 찾으면 돼? 그거 2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 빼기 2x의 제곱. 근데 2x는 이미 알잖아. 그럼 내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넘겨요. 이 넘길 수 없네. x의 제곱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x 제곱의 평균을 찾아야 돼요. 아까 똑같은 거였어. 그래서 x의 평균을 알잖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x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x 제곱에 대한 분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만들어줘야지. x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x 제곱의 분포를 쓰는 거지. 그럼 x를 알면 x 제곱은 뭐 하면 돼? 그냥 제곱. 4. x를 아니까 그 위에다가 x 제곱의 분포를 쓰는 거야. 뭐 하면 되니까 그냥 제곱. 그럼 x 제곱의 분포가 빵일 때 7분의 2, 1일 때 7분의 3, 4일 때 7분의 1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 x 제곱의 평균은 x 제곱과 확률을 알기 때문에 곱하고 더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x 제곱에 대한 분포를 알 때 평균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평균 공식 뭐야? 별량과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해요.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곱하고 더하면 분모 다 7이니까 통분했으면 7분의 곱하면 빵 곱하면 3. 3 곱하면 8. 8인 거니까 2x 제곱은 얼마냐면 7분의 11이라고 안 이쁜 값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vx로 돌아오면 vx를 찾기 위해 2x 제곱 찾은 거거든. 이게 얼마야 지금? 7분의 11. 10분의 11. 2x의 제곱이 2x의 1이니까 그럼 빼기 1이네. 네. 그러면 7분의 11에서 1 빼면 4. 7분의 4라고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굉장히 쉬운 연산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뭐예요? 잘 봐. 평균은 별량과 확률을 곱하고 더한 거지. 네.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미리 통분하고 가자고. 네. 그럼 얘를 10분의 2 뭐라고? 10분의 2. 그 다음에 쟤는 10분의 4. 바꾸고 가자고 이렇게. 그러면 2x는 평균은 일부러 확률 분포표로 구하는 방법 자체가 그냥 좀 간단히 하려고 한 건데 평균 공식은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하기 별량 확률 더하기잖아. 그러면 어차피 다 분모가 10이니까 분모 10을 통분하고 1 그럼 분자의 곱이잖아.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20. 그래 20이니까 2잖아. 30. 30이야. 뭔 소리야? 10분의 10. 30. 20 30이야? 30 20으로 했네. 야. 그래서 지금 평균이 뭐 나온다? 3이. 3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 2x 2라면 이거 무슨 있잖아. 맞다며. 뭐라고? 2x는 3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아, EX. 아, EX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평균 2x는 3이 나왔고요. 그 다음 뭘 구해야 되냐면 분산 구해야 되는데 분산 공식 한번 쓰고 가요. 까먹으면 안 되거든. 이거는 까먹으면 이건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파트인 건데 공식을 까먹으면 답이 없겠지.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 2x제곱 빼기 평균의 2x 전체 제곱. 제곱이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평균의 제곱을 알기 때문에 뭐만 찾으면 된다?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만 찾으면 된다. 그 제곱.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제곱의 x제곱이 필요하다. 네. x제곱을 평균 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이 필요하잖아. 네. 그럼 x제곱을 찾아야지. x를 알면 x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요. 1, 4. 4, 9, 9, 16. 16이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고 풀어도 돼. 이렇게 헷갈리거든, 거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건 x제곱의 평균인데 x제곱이라는 별량들이 있는 거고 걔 평균을 내려면 확률이랑 곱하고 뭐 해야 돼? 뭐예요? 그러면 분모 2로 10으로 맞춰놨고요. 곱하면 1, 곱하면 아, 8, 여기서 나오는 곱하면 27. 27, 곱하면 64. 64. 그러면 2x제곱 얼마죠?
10분의 100. 10대 100이에요? 네. 너무 쉽게 나오는데? 깔끔. 깔끔하게. 10이야? 네. 그러면 VX라는 친구는 얘가 10. 10이고 얘가 3이니까 109. 9네. 그러면 이제 1. VX가 1입니다. 라고 굉장히 이쁘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굳이 시그마를 한번 구해보면 시그마는 얘 루트 씌운 거잖아. 1이요. 루트 1이겠지. 네. 그럼 뭐겠어요? 1이라고 시그마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식이었네.